행운 200의 사나이 만돌린 아르세느. 행운을 빌게요. 부디 에린에서 행복하시길. 순백의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에게서 이 말이 듣자마자 나는 어느 마을로 옮겨져 있었다. 에린이라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나. 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나는 그저 주변의 나무들과 간판과 가로등들이 오롯이 서 있는 마을 한가운데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공간을 광장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공간을 광장이라고 부르는 건 이상한 일이다. 꼭 어느 집 마당 같은데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광장이라고 부르니 나도 광장이라고 부르는 수밖에. 하늘에는 하얀 구름과 눈부신 햇살이 나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서 있었던지라 내 다리에는 피가 점점 쏠리기 시작했다. 남자였다면 바지가 퉁퉁 부은 다리를 가려주었겠지만 이 촌티나는 치마는 다리살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다. 쉬고 싶다. 처음으로 쉬고 싶다고 생각할 즈음 하늘에서 한 마리 새가 내려왔다. 흰색의 깃털이 가진 노란 눈의 부엉이였다. 내가 예쁘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 그 부엉이는 내 앞에 무언가를 던져주고 사라져버렸다. 종이로 된 두루마리. 낡은 두루마리에는 여간에 놀아라는 여자아이를 찾아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대체 여간이 어디지?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건 큰 아름드리 나무 하나. 그리고 문 앞에 요리사 간판이 세워진 건물하고 항아리가 진열되어 있는 아담한 건물뿐이었다. 아, 뒤편에도 건물이 하나 더 있었다. 빨간 나무 지붕의 건물의 무늬에는 금색의 동그란 것이 담긴 주머니가 그려져 있었다. 이럴 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 사람도 없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손에 검이나 바구니를 들고 뛰어다녔다. 처음으로 느낀 외로움이랄까. 이 세계는 원래 이런 세계구나 하고 생각했다. 왜 아까부터 거기에 서 있는 거냐, 꼬마? 순간 흠칫 놀랐다. 바로 옆에서 들려온 소리. 요리사 간판 옆에 쌓여있는 곡물과 과일 포대 사이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그 새빨간 과일들을 좀 먹어봤으면 하고 바라면서 그 과일들을 바라보던 그때에 그 포대들 사이에서 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포대들 사이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원래는 흰색이었을 낡고 누렇게 색이 바랜 로브. 그 로브가 남자를 주변의 과일 포대와 똑같이 보이게 만든 것이었다. 남자는 로브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싱싱한 과일들, 아니 조금 상한 과일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물어본 사람을 그렇게 멀뚱하게 바라보는 게 예의던가? 여전히 저음의 목소리.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약간 장난기 어린 목소리였다. 누런 로브 사이로 햇볕에 약간 탄 듯한 캐러멜색 피부가 흘끗 보였다. 나는 약간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제가 얼굴 바라보는 게 싫으신가요? 역시 어린애로군. 피식 웃으면서 남자가 대뜸 말했다. 아마 그 남자가 보기에는 내가 낯을 가리는 어린 여자아이로 보였었나 보다. 나는 약간 삐진 얼굴로 응수하듯 그에게 답했다. 어린애는 맞아요. 하지만 저도 대충 제 앞가림은 다 안다고요. 그렇게 비웃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간도 못 찾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네가 광장에 오기 전에 벌써 20명이나 같은 편지를 받았다고. 흰 부엉이가 던지는 양피지 스크롤. 그 안에는 보나마나 여간의 노라를 찾아가 보라는 내용이 똑같이 적혀 있었겠지. 맞아요. 저기 여관이 어디예요? 그 전에 먼저 촌장이란 사람을 찾아가 보도록 해. 촌장은 저기 큰 나무 옆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여관은 여기서 저기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보일 것이고, 모르겠으면 그 흰머리 여자가 준 책 사이에 들어있는 지도를 펴보면 돼. 남자는 간단하고도 요약이 잘된 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다.
포대에서 벌레 먹은 사과를 꺼내 한 입 베어 물면서 남자는 나에게 가보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나는 남자가 가르쳐준 대로 아직 펴보지도 않은 책에서 지도를 빼내 촌장 집을 찾았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뒤를 돌아보자 남자는 다 먹은 사과 꼬다리를 입에 물고 뭉기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광장에 가로질러 갔다. 그 남자에게 인사를 하고서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퍽, 퍽, 퍽. 벌써 1시간째 가로등을 두들기고 있다. 옆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계속 가로등을 흔들어댄다. 손이 얼얼하다. 오늘은 운이 없나 보다. 녹색 구슬이란 것은 구경도 못했으니. 내가 가로등을 치는 동안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가로등에 불을 켜고는 사라졌다. 가로등을 마구 구타하는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사라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 해는 이미 저물어서 어둑해진 마을의 광장. 잠시 힘이 빠진 나는 맨 땅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하늘에는 2개의 서로 다른 색깔의 달이 사이좋게 떠 있었다. 2개의 달은 오늘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 에린에 온 건 오늘이 처음이니 당연한 거겠지만 광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닥불을 켜놓고 서로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다. 나도 먹고 싶은데. 아직도 기물파손을 하고 있는 건가? 누런 로브를 뒤집어 쓴 남자. 아까 식료품점 앞에서 나를 바라보던 남자였다. 앉아있는 내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남자. 남자는 나에게 빨간 열매 하나를 건넸다. 2개의 작은 구슬이 줄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과일이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열매를 받았다. 이걸 먹어도 되는 걸까? 돈은 주지 않아도 돼. 그런 과일이라면 주변의 나무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열매를 하나만 먹고 하나는 다시 돌려주었다. 전부 다 먹으면 왠지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였다. 남자는 열매를 입에 털어넣으면서 내 옆에 앉았다. 문득 옆을 바라본 남자의 얼굴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붉은 빛이 감도는 검은 머리카락은 속눈썹까지 내려와 있었고 갈색과 황금색이 섞였다고 해야 할 눈망울은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목소리에 비하면 약간 갸름해 보이는 턱선과 콧날, 피부색은 밤의 빛깔 때문이었는지 더욱 어둡게 보였다. 아까부터 가로등을 때리던데 그건 기물파손이야. 알지? 문득 나를 바라보다가 내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촌장이 시킨 일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었다. 인프가 숨겨놓았다는 녹색 구슬을 찾아내면 보상으로 채집용 도끼를 준다고 그랬으니 더더욱. 나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가로등을 때렸다. 하지만 이내 갈색 나무를 치던 나의 손은 멈추고 말았다. 남자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제지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려서야 나올 리가 없지. 그냥 이렇게 살짝만 치라고. 남자가 살짝 한 대 때리자 작은 구슬 하나가 톡 가로등 위에서 떨어졌다. 아마도 인프가 가로등 위에 숨겨두었었나 보다. 그 구슬의 색깔은 형광빛을 발하는 연두빛이었다. 그 구슬을 주어서 나에게 건네는 손. 그다지 굵은 마디가 없는 여자 같은 손이었다. 고맙습니다. 오늘만 신세를 2번 지네요. 괜찮아. 이 정도야 쉬운 일이니까. 내가 구슬을 조심스럽게 받자마자 남자는 광장에서 떨어진 풀밭으로 향했다. 닭들과 병아리들이 몸을 웅크리고 모여서 잠을 자는 곳. 남자는 그 풀밭에 놓여있는 갈색 나무 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 옆에 앉았다. 남자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 그 평화롭고 어색한 상황을 깨뜨린 건 나의 작은 한마디 물음이었다. 남자에 대한 궁금함과 호기심이 담긴 질문이었을까?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나? 그걸 왜 묻지? 그냥 궁금해서요. 이름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버렸단다. 나는 불운한 남자거든. 불운하다고요? 그의 말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얼굴에 잠시 슬픔이 보였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너무나도 어린 10살의 꼬마 여자아이일 뿐이니까. 행운. 인간들에게는
행운이라는 것이 있단다. 그 행운 때문에 사람들은 도박판에서 돈을 얻기도 하고 사냥터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죽음을 맛보기도 하지. 행운, 그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라고 사람들은 믿지. 행운이 운명을 결정짓는다고요? 글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야기 하나가 생각났어. 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줘야겠군. 무슨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야. 물론 나는 아니지. 그 남자는 나처럼 불행하지는 않았거든. 오히려 나와 그 남자는 정반대겠지. 하지만 그건 아저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글쎄, 물론 나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결과는 똑같아.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니? 미안하지만 내 이야기는 그다지 재미있지가 않거든. 그래서 대신 나와 대비되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행운 200의 사나이의 이야기를. 남자는 로브의 모자를 벗어서 뒤로 접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행운이 200인 사나이가 있었단다. 200이라는 수치는 어떤 사람이 그의 행운을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라고 하더라고. 보통 사람의 행운 수치는 기껏해야 60을 넘기기 힘들대. 그런데 그 남자는 행운 수치가 200이나 되었던 거야. 보통 힘이 좋거나 지식이 많거나 솜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강한 사람, 현명한 사람, 솜씨 좋은 사람 그러잖아. 그 사람도 행운이 200씩이나 되었으니 그런 별칭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 별칭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 하도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거든. 억세게 운 좋은, 뭐 이런 거였을까? 그 남자는 절대 가난에 빠지지 않을 운명이었어. 남자가 사냥을 나가서 동물을 잡으면 어김없이 그 동물의 뱃속엔 금이 나왔거든. 왜 동물의 뱃속에 금이 나오냐고? 잘은 모르지만 마족의 조종을 받는 동물들은 금을 먹는데 상위 포어르들은 금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속설도 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는 않아. 포어르라도 뼈만 남지 않았다면 밥은 먹고 살 테니까. 하지만 그 남자가 잡는 동물들의 뱃속에서 나오는 금의 양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했어. 아마 동물의 몸속을 금으로 다 채워도 그렇게 많은 금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야. 생각해봐. 쥐의 뱃속에서 금화 10,000개가 나왔다고. 만약 진짜로 그랬다면 그 쥐는 백가죽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지 않았을까? 뭐 여하튼 그는 그런 남자였어. 그에겐 금전운 외에도 여러 가지 운이 따랐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생명운일 거야. 그 남자는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화살이 그의 몸을 비껴나갔어. 제 아무리 날렵한 칼날도 그의 몸을 보기 좋게 비껴나갔다는 거야. 거짓말 같다고? 정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행운 200의 사나이라 불리는 거야. 그 외에도 낚싯줄에 40만 골드짜리 갑옷이 걸려 나온다든지, 옷깃이 가로등에 스쳤는데 금구슬이 떨어진다든지, 상점에서 그냥 물건을 보지도 않고 샀는데 보기 힘든 레어 컬러였다든지. 그에 비하면 내 운은 참 뭐 같았다고 할까. 그래서 그는 자연히 당당하게 행동하게 되었지.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집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그는 생활하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 그의 당당함은 거만함, 오만함이 되었지. 사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지? 그도 그랬어. 자신보다 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게 되었어. 그러나 남자는 그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어. 그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는 생각했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행운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하고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 그녀의 미소와 고운 마음씨에 그는 사로잡히게 되었지. 그는 그녀의 향기와 색에 빠져 그녀에게 물건들을 갖다 바치게 되었어.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으니 점점 가게는 궁핍해졌지.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는 이제 혼자 남게 되었어. 하지만 그는 계속 그녀에게 물건을 갖다 바치면서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지. 그렇게 되자 이제 그는 입을 옷밖에 얻게 되었어.
그는 처음으로 가난에 접하게 되었지. 가난에 빠질 수 없는 운명인데도 말이야. 그는 처음으로 일이란 것을 하기로 했어.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운을 믿고 동물들의 뱃속에 돈이 있기를 기도하며 사냥을 나갔겠지. 하지만 무기도 팔아버려서 맨손인 인간이 동물들에게 상대나 되겠어? 그는 거의 반죽음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써주려 하지 않았어. 이미 그의 행동거지를 잘 알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는 실망했어.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지.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고백하러 갔어. 그대여, 부디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냉담했어. 그녀는 차갑게 돌아서며 그의 가슴에 못을 박았지. 당신만은 절대 사랑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그에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마지막 희망이 있던 사랑마저도 깨져버렸으니까. 그는 그 도시를 떠났어. 그는 길을 따라 걸었어. 그럼 그의 눈앞에 작은 꽃밭이 나타났어. 그 꽃밭에는 작은 토끼풀들이 자라고 있었지. 남자는 사람들이 그 풀을 따다가 흰 토끼에게 주던 것을 생각해냈어. 그리고 흰 토끼의 빨간 눈도 떠올랐지. 마치 그녀의 진한 와인빛 눈처럼 빨간 눈 말이야. 순간 남자는 화가 치밀었어. 그래서 남자는 발로 그 토끼풀들을 짓밟았어. 토끼풀들은 납작하게 남자의 가죽신에 눌려버렸지. 남자는 다시 길을 떠났어.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슬픔만 더해지는 거야. 마침내는 그 슬픔이 남자를 눌러버렸다고 할까? 남자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황량한 들판이 남자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 붉게 져가는 황혼이 남자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어. 또다시 남자가 보기 싫어하는 붉은 달이 떠올랐어. 붉은 요정의 달, 이웨카. 그녀의 눈동자 같은 이웨카. 남자는 하늘이 보기 싫어서 고개를 푹 숙여버렸지. 순간 남자의 신발자락에 무엇인가가 묻어있는 것이 보였어. 남자는 그것을 손에 잡았지. 토끼풀이었어. 그것도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니? 행운이야. 남자의 발에 짓밟힌 네잎클로버. 순간 남자는 자신의 운이 이제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 남자의 마음은 이제 거의 사라지기 직전에 안개같이 허망해졌지. 자신의 행운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쓸모가 없었다. 자신의 행운이 사랑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남자는 자신이 불행해진 건 행운 탓이라고 생각했어. 불행의 원인이 행운이라니 역설적이지? 남자는 들판에 누워서 몸이 식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들판에 묻혀서 하나의 토끼풀이 되는 게 낫다. 그렇게 남자는 생각했어. 이틀이 지났어. 남자는 쓸쓸히 들판에 누워있었어. 들판의 늑대들의 습격을 받았는지 남자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 어쩌면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상처를 당한 걸지도 모르지. 하늘도 이제는 맑지 않았어. 희망의 빛을 보이던 태양도 진해색의 구름 너머에 있었지. 정말 운이 다했구나. 행운이 이제는 불운이 되는구나. 남자는 생각했어. 하지만 흙과 풀잎이 묻은 채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금화들. 그것들이 아직도 그에게 행운이 넘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어. 문제는 남자였지. 이제 그는 자신의 행운을 행운이라 여기지 않았어. 불운. 그것도 억세게 안 좋은 불운이라 여긴 거야. 그런 남자의 마음을 아는지 비가 내렸어. 주룩주룩. 남자의 얼굴에도 빗물이 떨어졌지. 남자는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보았어. 그 손에는 빨간 물이 든 네잎클로버가 있었어. 남자의 피 때문에 빨갛게 변한 네잎클로버. 남자는 그 클로버를 멍하니 바라봤어. 그 마음은 이제 거의 절망의 밑바닥이었지. 순간 클로버에 빗방울이 떨어졌어. 그러자 네잎클로버의 둥근 잎사귀 하나가 툭 남자의 입술 위로 떨어졌어. 이제 토끼풀 중에서도 특별한 네잎클로버는 평범한 세잎클로버가 된 거야.
순간 남자는 일어났어. 그리고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 남자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걸었어. 비에 차가워져 굳어진 몸을 이끌고. 그리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의 운명을 찾기 시작했어. 행복한 자신만의 운명을. 이해가 안 돼요. 왜 네이클로버가 평범한 세이클로버가 됐는데 오히려 삶에 의욕이 생긴 거죠?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다만 네이클로버의 꽃말과 세이클로버의 꽃말을 비교하면 남자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지도. 꽃말의 차이?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그럼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뭔지 아니? 뭔데요? 행복이야. 빗방울에 꽃잎 하나가 떨어지자 행운이 행복으로 바뀐 거지. 남자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행복에는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아닐까? 에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가? 어쨌든 이제 그 남자는 더 이상 행운에 매여서 살지는 않을 거야. 행운 200의 사나이도 이젠 없을 거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는 연한 하늘빛을 감도는 새벽하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 풀밭에는 닭과 병아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남자는 이슬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훔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구나. 너도 이제 멀리 가봐야 할 거야. 그 도끼 쿠폰, 두갈드 아일의 나무꾼이 도끼로 바꿔주거든. 서둘러서 가보도록 해. 네, 고맙습니다. 근데요. 응? 그 여자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을까요? 글쎄, 아마 너처럼 붉은빛 머리카락에 붉은 눈을 가진 미인이었겠지? 농담하지 마요. 그래, 알았다. 농담으로 치도록 하지. 그럼 이만 잘 있으렴. 선물을 주어야겠군.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닭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등을 몇 번 쓰다듬더니 다시 뒤돌아보며 말했다. 이 닭이 아래 나왔구나. 무정란이니까 먹어도 될 거다. 아침 식사 삼아 한 개 먹으렴. 그럼 이만. 남자는 광장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누런 로브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닭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향해 다가갔다. 내가 다가가자 닭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이를 먹으려고 저 멀리 비켜섰다. 나는 남자가 가리켰던 그 닭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달걀이 하나 있었다. 황금빛을 띠는 달걀이.